자, 이번 페이퍼 리뷰할 것은 Generate Destructor, 멀티플 초이스 문항을 이제 만드는 건데, 멀티플 초이스 문항을 기계가 만드는 그 Machine Generating Multiple Choice Question 그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볼 때 그냥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 때 이 페이퍼에서는 스템하고 키를 주고, 예를 들어서 스템하고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디스트럭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다양한 방법들, 아이디어들이 리터처 리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그 중에는 버트나 워드넷처럼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서로 랭귀지 모형을 버트만 해도 large 랭귀지 모형이죠. large 랭귀지 모형인데 그게 이제 GPT처럼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이해한다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주면 간단하게 버트 같은 경우는 시노님이라든가 안토님이라든가 동의어라든가 이런 거를 서제션 해주고 계산을 해주니까 그런 워드 임베딩 벡터를 가지고 이제 계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1세대 머신 러닝 베이스드 그 디스트럭터 제너레이션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문항을 만드는데 멀티플 초이스 문항 만드는 것은 스템하고 키 주는 거는 할만해요. 그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항이 간단하면. 그것도 문항이 복잡하면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 많이 있고 만들기도 쉽고 질문하고 답은. 그래서 결국에는 문항을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항의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임으로 결국은 디스트럭터 싸움이에요.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왜냐하면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또 멀티플 초이스 안 할 것 같으면 있잖아. 오픈 엔디드 아이템 제너레이션 할 것 같으면 너무 쉬워. 그럼 뭐가 어려워 그거. 예를 들어서 질문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고. 굉장히 쉽습니다. 알아야 될 것 쭉 리스트 뽑은 다음에 질문 만드는 건 쉬워요. 오픈 엔디드. 아이템 제너레이션 할 필요도 없어. 수작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기계로 하면 너무 쉽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문항 생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로 떨어지냐 하면 어디에 가서 맺히냐 하면 디스트럭터 생성하는 것으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쵸? 그게 가장 이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스트럭터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이슈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까지 디스트럭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페이퍼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페이퍼가 했던 2023년도가 굉장히 뉴잖아요. 지금 2024년도 2월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 페이퍼는 여기서 종결됩니다. 이 방법론은. 이 사람들은 룰 베이스드로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 LLM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룰 베이스드로 비싸게 뭘 짜라, 계산을 해라, 어째라 저째라 하는 것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GPT 같은 large language 모형으로, 그럼 우리의 남은 질문은 뭐냐면 GPT 같은 large language 모형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만들었던 그 전에 했던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저를 파이프라인 형태로 바꿔가지고 high quality destructor를 만들어내는가가 우리의 관심인데,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스트럭터를 만들어내는. 아무거나 그냥 디스트럭터 줘.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GPT한테. 플로저블한 거 줘라고 해서 나오는 퀄리티가 낮다고요. 그리고 그건 명징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고 GPT가 어떻게 줬는지. 그냥 GPT가 줬어요. 이따위 소리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저를 replicate해서 프롬프트로 바꿔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프로시저나 알고리즘을 프롬프트로 바꿔서 그 프롬프트를 제너러티브 AI의 카파 플랫폼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 구조로 만들어서 replicate를 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페이퍼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을 쓰려면
이제까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리터처 리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읽어야 될지, 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페이퍼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초이스 퀘션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멀티플 초이스는 identifying distrac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misleading 해야 되고 plausibly incorrect 해야 됩니다. 근데 misleading이라는 용어는 조심하십시오. 이게 나쁜 문항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함정파는 distract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스트랙트가 굉장히 막 헷갈리게 한다. 근데 사이코메트릭 하기는 좋아요. 헷갈리는 게 좋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에러 프론하고 실수가 많이 나요. 답이 두 개거나 대부분 다 여기서 박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 하이 레벨 엑스퍼타이즈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플로저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 얼마나 플로저블한 건지에 대해서 뭘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런 걸 좀 잘 안 했다. 그래서 자기는 다이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다이젠은 unstructured 되어 있는 텍스트도 인풋으로 하고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question 키하고 mandatory source가 있는 질문을 stem하고 키를 가져 인풋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structure 되어 있는 텍스트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지식의 핵심 요소라든가 키워드라든가 그거를 테이블 구조로 딱 만들어가지고 트리 구조로 만들어 돼 있는 그 온톨로지도 옵셔널 소스로 집어넣어서 어떤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generate destructor를 만들고 테크니컬 도메인에 만들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막 나는 IRT 했다 막 이러면서 고생했다. 우리는 우리는 사이코메트릭 전공이니까 이게 뭐 석사 과정부터 수업 듣는 거니까 뭐 그냥 돌렸나 보지 뭐. 좀 차트 있고 뭐 그림 그려놓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쪽 필드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이거 IRT까지 해서 제대로 안 하면 그래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IRT 했다고 얘네들은 그림 그리니까 이분은 그냥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멀티플 초이스는 다양한 코그니티브 레벨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reduce assessing time이랑 testing tim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문항이 잘 만들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그레이딩하는 subjectivity를 없앨 수 있다고요. 이게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면 그레이딩의 subjectivity 어떻게 오버컴 할 건데? 그 이슈입니다. 그게 단순히 시간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고 그레이딩을 하면 subjectivity가 들어가잖아요. 진짜 중요한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어떤 애가 유출이 되거나 거기 subjective하게 들어가면 내 아들내미네. 내 친구 아들내미네. 그럼 점수 잘 줘야지. 나한테 Y를 준 사람이네. 그거 어떻게 제거할 건데 사람이 하는 짓이.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얘 그레이드를 좀 안 줘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제거할 거냐. 영원히 제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내 점수가 unfair하게 나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fairness issue예요. 아시겠어요? fairness issue라고 이게. 누가 안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테스팅 컴퍼니 이슈가 아니 이그제미니가 안 받아들여요 그거.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가 계속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플러저블하고 릴라이블한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것은 디피컬티 레벨을 컨트롤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거 사이코메트리션도 선생님들이 계속 이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듣거나 무시하거나 밸류를 안 줍니다.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도 이거 적잖아.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좋은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것은 difficulty를 예측하거나 컨트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모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difficulty를 모형화시키는데 설명하고 예측하고 estimate하고 predict 하는데 뭐를? difficulty를 디스트럭터가 그쵸? 조금 쉽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들었을 때 어떤 게 뭐보다 좋냐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뭐가 좋은데 도대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게보다 더 어렵겠냐. 스템이라는 게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스트럭터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guessing을 줄이죠. guessing을 줄이게 되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테스트 시큐리티랑 연관이 있어요. guessing을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distract가 좋으면 뭐예요? discriminating도 잘하게 하죠. distract가 멍청하면 discriminating도 안 돼요. difficulty도 컨트롤이 안 돼요. guessing도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거라고. 제가 다이어그램 그려준 거 있죠. 도대체 디스트랙터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 가는 거 옛날에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디스트랙터가 다 간다고. reliability도 가고 discrimination도 가고 difficulty도 가고 test security도 가고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quality of distractor가. requirement는 틀려야 되고 distractor는. 그러면서도 뭐예요? semantically related 되어야 돼요. 의미적으로 related 되어야 돼요. key하고. 그 다음에 stem. 여기 stem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 stem에 따라서 key가 있는 거고 그 stem하고 key에 따라서 distractor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를 하진 않지만 partially 연관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뉴얼리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너무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utomated process가 있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semantic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synthetic하게 하는 거, template 가지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multi-network selection으로 만드는 거, 뭐 통계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까지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 기계가 생성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문항 스트럭처도 뭐 이거는 그 질문의 스트럭처죠. 거기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이런 형태의 멀티플 초이스를 하는데 온톨로지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unstructured 되어 있는 그냥 지식인데 예를 들어서 structured 되어 있지 않는 지식에 knowledge source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온톨로지는 뭐라고요? structured knowledge source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관련된 뭐 책 같은 거긴 한데 그게 structured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structured 되어 있게 만들어서 ontological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슈예요. 내가 지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식이 ontological하게 schematic ontological하게 만들어내서 집어넣어주는 ontology 모형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similar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뭐 ranking, 뭐 similarity based method, feature based approach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항을 만들 때, 디스트럭터를 만들 때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 거냐, similarity based method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게 있는데 feature가 있는 게 있을 거니, 뭐 랭킹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다 합쳐져 있죠. 뭐 GPT만 해도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메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계를 나눴어요. 그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지만 그쵸?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온톨로지는 넣냐 안 넣냐인데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스텝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야, 디스트럭트가 될 만한 캔디데이트를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그거를 BERT로 해도 되고, 워드네스트로 해도 되고, 온톨로지 좀 뽑아내도 되는. 일단 캔디데이트를 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속에서 조금 정리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캔디데이트가 될 만한 것들을 예를 들면 문장 같은 거를 쫙 다시 정리해가지고 전체를 구조화시켜서 디스트럭트가 될 만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템하고 키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그 required destruct 형태로 재가공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때는 단어 형태는 동사 형태여야 되겠네. 이런 어떤 constraint이 주어질 거 아니야. destruct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pre-process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캔디데이트 중에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뭐가 더 plausible 하겠냐? 분석을 해서 plausibility를 따져가지고 plausibility에 맞춰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래서 붙여서 디스트럭트를 generate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메서드를 지금까지 자기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했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게, 테크니컬 도메인에는 잘 안 했고 엔지니어링 이쪽에는 많이 안 했고, 그 다음에 이건 하고 나서 컴플리트한 어나리시스를 안 했더라. 그냥 생성해놓고 그냥 생성된 게 그럴싸하네, 사람이 만든 거랑 비슷하네, 안 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는 그 structured, unstructured format 데이터를 두 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디스트럭터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논문 설명을 했습니다. 사이코메트릭에서는 difficulty level discrimination index, 그 다음에 response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템에다가 디스트럭터가 얼만큼 되는지 디스트럭터 어널리시스라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 IRT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함입니까? 이게 전부 다 predict outcome. outcome이 뭐냐고, 왜 이 짓을 하냐고, difficulty나 discrimination을 outcome으로 두는 겁니다. 이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difficulty를 구했어요, discrimination index를 구했어요가 아니고, 잘 들어봐,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difficulty나 discrimination 어떤 식으로 내가 predict 할 건가에 대한 이슈가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좀 배웠구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걸로 끝나면 우리가 사이코메트릭이 앞으로 선제적으로 뭘 할 게 없잖아. 사후에 그냥 돼 있는 거 계산하는 거는 공짜 프로그램이 널렸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공짜 프로그램에 널렸는데 그건 분석하는 것이 아니지. 그건 계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difficulty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discrimination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guessing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문항의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야지. difficulty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해내고 discrimination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해내야지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difficulty와 discrimination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difficulty와 discrimination을 계산해내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수가 낮다고요. 수가 높은 것은 뭐라고요? 그것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설명하고 하려면 관계가 알아야 될까? 뭐 때문에 얘가 어렵지? 왜 어렵지? 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하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되는 문항으로 만들지? 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런 모형이나 이 이론이 필요하다고. 이게 이론이잖아요. theory잖아. 모형이잖아요. 그죠?
모형은 뭘 하기 위한 모형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이코메트리스트인데 대답을 못해. 무엇을 하기 위한 모형입니까? 모형이라는 건 예측과 설명이잖아요. 뭘 예측하고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면 difficulty와 discrimination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 difficulty와 discrimination을 설명을 잘해야지 스코어를 설명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든 decision에 대해서 스코어를 가지고 하는 decis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interpretability와 뭐라고요? explainability의 이슈입니다. 그거를 잘 하려고 했다고. 그럼 뭘 잘한다 중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RT는 뭐 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이렘 오리엔티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뭘 원하는 모형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이코메트릭 그 배웠는 거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걸 연결시켜낼 수 있잖아. 디스트랙터랑 사이코메트릭이 하는 이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따로 저거 따로야. 좋은 문항 골라내줘요. 뭐 D 인덱스 뭐 0.4 이상이면 좋아요.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사이코메트릭이 가치가 없다 그러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에듀케이션 전공한 사람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다이젠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든 거 알고리즘을 source of distractor를 해서 뭐라고요? 어떻게 돼?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도대체 디스트랙터가 어떻게 정리돼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식으로 evaluate 되고 어떤 식으로 sort 되고 identify 되고 했는 거를 뭘 할 수 있다고요? 설명 가능하게 된다. 모형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GPT를 만들 때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안 하고 그냥 만들어줘.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GPT가 만들었어요. 뭐 이따위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GPT를 함수로 사용하시라고 단계로 쪼개가지고 그래야지 뭐가 증강하는 거예요. 설명력이 증강합니다. 쪼갰기 때문에 explicit하게 안 그러면 그게 돼요. 그 다음에 similarity measure 같은 거를 랭크하고 그 다음에 adequate distractor를 할 때 이런 similarity measure를 써가지고 계산을 했다라는. 그래서 룰 베이스드니까 이런 계산 되잖아. 볼트 넣으면 코사인 인덱스 뭐 계산하라 그러면 하니까 그거 가지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갑시다. 뭐 예를 들어 WH 타빙을 많이 했잖아. 쓰면 close question, 뭐 odd one, 뭐 빼는 거, 뭐 이 중에 아는 것을 빼는 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close question만 하나만 강조를 할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비워넣는 거. 이상하게 이쪽에서는 비워넣어서 하는 문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럴까? 기계를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기계를 학습시킨다는 얘기는 질문, 답을 빼고 질문 속에 뭘 뺀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GPT가 한 게 self-supervised learning이지만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밀어 넣으면 텍스트를 밀어 넣잖아요. unstructured 되어 있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중간에 이 과정을 처리해가지고 텍스트를 책을 넣잖아요. 책을 넣으면 GPT가 self-supervised learning이 뭐냐면 supervised learning 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지가 바꾸는 거야. 책을 집어넣으면. 그러고 나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학습이 되려면 질문과 답의 형태로 지식이 쪼개져서 있어야지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supervised learning을 하려면. unsupervised learning은 이게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질문과 답의 형태로 만드는 게. 그게 다 close 형태로 되어 있다고. 뭘 비워놓고 찾으시오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 게 힘든데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그냥 텍스트를 주면
질문과 답의 형태로 바꾸는 거 있죠. 모든 문장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자동화시킨 거야. 그러면 내가 텍스트를 줘요. 책을 그냥 밀어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책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바꾼다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질문과 답의 형태로 바꾸면 질문에 해당한 답을 알게 되죠. 책에서 쪼개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질문과 답의 형태로 데이터화 돼버리잖아. 그거를 가지고 지가 supervised learning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내가 준 거는 뭐였어? unstructured 되어 있는 데이터를 줬잖아요. 근데 얘가 중간에 뭘 한 거예요? structured 되어 있는 질문과 답의 형태로 바꿨다고. 자동으로. 그쵸? 그래 놓고 지가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질문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정확한 그 질문 아니더라도 때려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analogy도 괜찮아요. analogy question도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를 얘가 추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론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to B일 때 Y to Z다 해놓고 추론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A와 B를 바꾸고 Y를 바꾸면 Y와 Z 4개의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A to B면 Y to Z이다. 이 스트럭처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관계가 다 보이잖아. A, B면 Y, Z다.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습을 하면 결국 추론도 이 학습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 추론을 그럼 어떻게 학습시키나요? 이걸로 시킨다고. difficulty level, discrimination index, response discrimination. response discrimination은 뭐예요? 이게 얼마나 distractor가 펑셔널 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response 그 discrimination analysis, distractor analysis를 가지고 하는 그 우리가 classical test theory에서 한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뭐 석사과정 수업 시간에 나온 이야기고 RT도 이런 개념은 똑같고 RT를 하는 거는 뭡니까? Improving accuracy나 reliability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또 뭐 IRT는 뭐 categorical data고 CTT나 컨티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튼 반만 좋아하고 반은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RT가 Classical Test Theory랑 뭐가 차이 나는지는 사이코메트리션이 자다가 일어나도 설명해야 되니까 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잖아. 그죠? 뭐 ICC나 뭐 IIC를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waste of time이니까 이게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논문 그냥 쪼개가지고 저널 아티클을 밀어넣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는 게 스무드하잖아. 자, 결국에는 이 말 참 맞는 말이에요. 결국엔 문항은 우리가 읽어가지고 대부분의 문항들은 지금 나와 있는 문항들은 읽어가지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뭐 셀렉트를 하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represented in natural language라는 거야. 모든 문항은 언어 테스트입니다. 언어를 모르면 language를 모르면 문항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모든 문항은 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한 일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NLP를. 근데 NLP가 미친 듯이 발전했잖아요. 그것의 정점을 찍는 게 지금 GPT니까. 그래서 그러면 NLP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문항이라는 것을 특히 생성이라는 것을 처음에 pre-processing을 하고 NLP는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pre-processing을 하고 태깅을 하고 chunking 하고 chunk identification을 하는 이 과정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NLP는 대부분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 자르고 붙이고 쓸데없는 거 제끼고 태깅을 하면 어떻습니까? chunking은 뭐예요? 쪼갠 것을 또 그룹핑 시키고 그 그룹핑 된 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프리프로세싱은 처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NLP를 대는데 dense vector, word embedding 뭐 이런 벡터가 단어끼리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multi-dimensional space에서 단어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단어를 집어넣으면 문장을 집어넣으면 걔네들의 확률을 구해준다고요.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얘를 다음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뱉어내는 거잖아요. 어텐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댄스 벡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GPT도. 그러니까 앞에 단어를 넣으면 앞에 문장을 넣으면 다음번 문장이 뭐가 나와야 될지 그럴싸한 걸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문장 나오고 또 단어 나오고 단어가 모여가지고 뭡니까? 문장이 되고 문장이 잘 그럴싸하게 앞뒤가 뭐죠? 코헤런트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하이 퀄리티 되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프롬프트도 뭡니까? 결국에는 프롬프트도 앞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유저가 이렇게 말했고 시스템한테는 뭐예요? 시스템 너는 유저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 내가 두 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GPT의 인풋이라는 게. 그럼 그걸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기 시작하는. 아, 유저가 이걸 줬고 시스템이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어? 그러면 나는 시스템이니까 유저가 지금 이걸 줬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뭘 뽑아야 되겠네. 뭐 분석을 해야 되겠네. 뭐 더 해야 되겠네. 내가 그걸 summarize 해야 되겠네. 그래서 summarize 하라 그랬잖아요. 시스템에서. 그럼 summarize 하는 가장 summarizing 한다라는 거에 highly related in result로 그냥 spit 하는 거예요. 다시 쓰라 그러면 뭐예요? 아, 유저가 이 말을 했고 나는 다시 쓰라고? 그럼 paraphrasing을 하는 거예요. 유저가 이 질문을 했고 나는 답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확률적으로. 앞에 단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뱉으면서 한 단어 뱉고 나면 다시 계산해서 그 다음 단어 뭐가 뱉어야 될지 계산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프리트레인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론을 해서 할 때마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트레인 할 때도 GPU를 써가지고 하지만 지금 추론을 할 때 GPU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이젠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2022년도 이런 거를 뭐 만들어가 simplified sentence로 만들어서 어쩌고 chunking,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BERT를 하나를 썼고요. BERT가 안에 들어가서 BERT는 뭐 하는 데 쓴다고요? Extracting different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word. 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단어 기반이긴 해요.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semantic한 interpretation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ERT로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단어 시험이에요. 개념 시험이라고. 왜냐면 이게 돼 있으니까. 단어를 주면 예를 들면 뭐 오렌지라고 하면 아, 색깔로서의 오렌지 하면 색깔로서의 오렌지를 설명해주고 과일로서의 오렌지를 하면 오렌지를 쭉 설명해주고 오렌지족 하면 아, 얘네들 옛날에 X세대 오렌지족 그 오렌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학습되어 있어서 contextualize 되어 있는 semantic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잘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주는데 그 설명이 뭐라고요? different semantic한 context에 맞춰가지고 해준다고 하고 그 word embedding을 해서 뭐 계산, dense vector를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리고 BERT 말고 wordnet은 또 뭐에 되어 있습니까? wordnet은 이제 synonym, antonym, 뭐 hypernym, 뭐 hypernym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서 4개의 캐리고리로 어떤 워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ordnet based 대부분 많이 쓰죠. 그죠? sense to vec은 similarity를 계산해주는 wordnet이나 이쪽에서 가져와서 해주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할 수 있잖아. 이 함수를 쓰면. 그러면 가까운 그 plausibility를 소위 말하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 거고. ontology는 뭐라 그랬어요? ontology는 지식의 표상인데 어떤 지식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핵심과 그 다음에 핵심 요소들이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잘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지식이. 그쵸? 그래서 뭐 하이라키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DAG로도 표현되고, DAG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리 형태로도 되고, 트리거나 테이블이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려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세 개밖에 없어요. 트리거나, 테이블이거나, 2디멘셔널 테이블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DCA, DCG죠, 사실은. DAG라고 했는데 DCA라고 했는데 DCA는 Dollar Cost Averaging이고 DAG, DAG 형태로 되어 있다. DAG 형태로 밖에 사람은 세 가지로 다 돼. 이거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랑 얘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컴퓨팅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 ACA라고 하나 보다. 코사인 시뮬러리티 매저 안 하겠습니다. 맨하탄 디스턴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뭐 중요하다고. 뭐예요? 스퀘어드 루트에 한 건지 absolute value를 갖다 평균인 건지 그거잖아. sum of absolute value인지 sum of squared 뭡니까? sum of the squared인지 그것뿐입니다. average of squared deviation인 건지 average of what? absolute value of deviation인지 그거잖아 결국에는. 그 계산해가지고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뭐 continuously 계산하는 거. 넘어갑시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죠? BERT랑 sensitive vector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같이 합치게 되면 우리가 contextual embedding 해가지고 each word를 word length라든가 word length에 상관없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렌지를 주면 BERT에서는 apple, banana 이런 것들을 candidate distract를 뽑아줄 수 있다는 요거랑 비슷한 거 가까운 거 뽑아줘.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과일로 지가 인식하고 한 거지. sensitive vector도 마찬가지고 뽑으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뽑으라 그러면 똑같은 키에 오렌지로 뽑으면 yellow 뽑아. 여기는 뭐로 뽑힌 거예요? 여기는 색깔로 뽑힌 거예요. 오렌지를. 컨텍스트마다 다르잖아. 애플이면 뭐예요? 주식 이야기하는 건가? 애플이면 뭐예요?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다르지? 지금 엄마 애플 사줘 그러면 애플 지금 뭐 아이폰 이야기하는 건지 나는 애플 팬이잖아 그러면 사과를 좋아하는 건지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해주니까 거기에 비슷한 거 언저리에 있는 것들 뽑아줍니다. 그렇구나. Semantic Similarity는 중요하고 뭐 MCQ는 close고 뭐 이런 거는 뭐 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 뭐죠? 신세틱이나 렉시컬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구문이나 이런 거 피어처만으로 부족해서 시멘틱이 들어가야 되고 시멘틱을 하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BER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뭐 sense2vec 이런 함수들이 다 나와 있고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어서 단어 정도 수준은 굉장히 처리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단어를 만드는 건. 그래서 BERT만 해도 뭡니까? 앞에 있는 걸 밀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뭘 못하는 거예요? 스템이 복잡해지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간단한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대부분 디스트럭터 제너레이팅은 요 수준에서 끝납니다. 워드넷이나 BERT 쓰는 거 있죠. 끝났었어요. 왜? 그 단어에 대한 의미 위주로 해가지고 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온톨로지를 BERT나 얘네들은 시멘틱을 지금 학습되어 있는 건데 그는 굉장히 복잡한 지식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톨로지 클래스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특정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되는 거고 이제 리터처 리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요것도 읽고 요것도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돼 있는데 진짜 자살행위가 요거 패러프레이징에서 자기 읽은 척 안 할 때 자살골 넣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냥 지가 읽어서 지가 정리한 거고 우리는 우리가 읽어서 따로 정리해야 돼요. 나온 거. 뭐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나와 있는 거 있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냥 리터처가 했으니까 다 읽어서 빠진 게 있으면 채워놓고 우리가 읽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 스트럭처가 이런 페이퍼들 많이 나올 때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거 해놨잖아요.
쭉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센스를 하고 뭐 이런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attention mechanism부터 나오는 게 2019년부터 나왔었어요. attention mechanism. 근데 attention mechanism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 가지고 GPT 처음 나왔었던 거 있죠. 예. 이거 해 보니까 attention mechanism으로 다 앞이고 뒤고 전부 다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일을 정말 잘하는 게 나왔고, 굉장히 그때 나온 거는 이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키니까, 단어를 시키니까 뭘 발견했어요? 야, 번역만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엔 번역으로 시작했거든요. 야, 번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양한 태스크 애그노스틱이라 그래요. 야, 뭘 시켰는데 그냥 단어 찾거나 번역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GPT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attention mechanism 쪽은 뭐예요? 굉장히 가깝죠. 우리가 저 GPT 연구할 때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런 literature. 그래서 GPT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 중간에 찍고, 우리가 뭡니까? 본다비에 선생님이 했던 GPT도 찍고 문항 생성도 찍고 집어넣으면 사이코메트리가 페이퍼인데 그래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2.0이랑 3.0 가지고 본다비에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뭘 만들고 하지마. 뭘 네가 만들어. 2.0, 3.0. 3.5부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그 있는 거 갖다 쓰는 걸로 끝나는 거지. 스몰 모형이 너무 구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있어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students misconception extracted 해가지고 plausible destructor 만들어 topic 모델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쳐놔야 된다.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topic 모델링이라는 NLP 메서드를 가지고 이런 실수 같은 거, 잘못된 것 같은 거를 플러저블한 디스트랙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Students misconception extracted from 해가지고 topic 모델링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evaluate discrimination의 레벨을 evaluate 하진 않았다. 이 사람 이제 자기 거 셀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디스트랙터가 얼마나 플러저블한지 이벨리에이트 했다. 뭐 이런 말을 쓰려고 이제 이런 거 조금 붙여놓은 거고. 이것도 좋죠. Use knowledge based general distractor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이제는 뭐예요? 그냥 버트한테 100% 가는 게 아니라고 뭐예요? 우리가 뭔가 knowledge resource가 있을 때, structured, unstructured 있을 때 그것마저도 고려해가지고 distractor generating 해주는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같은 게 정리가 잘 돼 있을 때 스탠다드를 주고 교과서의 내용을 GPT에다가 온톨로지로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이라든가 트리를 주면서 GPT한테 디스트랙터를 만들어주고, 학생의 common mistake 실수를 선생님이 정리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준 거를 합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어제는 뭐 연습했습니까? 계산이 1 더하기 1이면 1 더하기 1이 답이 아니라 다른 것들 있죠. 두 개를 줬는데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리스트를 누가 만들어줘요? GPT한테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그게 knowledge base의 어떤 일종이고, 예를 들어서 온톨로지라고 합시다. 그 온톨로지를 쓰는 경우 해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러지 도메인은 어디였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했냐? 바이올로지의 클로즈 형태였다. 그러면 이제 도메인과 question type, strategy, remar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 가지고 literature 정리하십시오. 이게 꼭 디스트럭터 만드는 데만 쓰겠습니까만은 지금 디스트럭터 제너레이팅을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IRM 제너레이팅 할 때 결국에는 여기 페이퍼를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기계가 문항 생성하는 것은, 기계가 뭐라고요? 결국에는 멀티플 초이스의 디스트랙터 생성하는 게 가장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잘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문항 생성이라는 게 대부분. Summary of the related work 했고, IRT 어쩌고 하고, structured data 했던 거고. 자, 요거예요. 우리가 주면
프리프로세싱 하는 스텝 만드시고, 이거 내가 다이어그램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답들, 우리 같은 경우 뭐 스템을 주면 처음에 뭐예요? 스템, 그 인풋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스템하고 뭐 스템만 주든지, 스템하고 뭘 주면 그걸 처음에 무슨 과정으로 뭘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처리하고 나서 뭐예요? 우리는 뭐 했었어요? 어제는 일단 풀어봐. 스텝만 줬죠. 키를 안 줬죠. 스텝만 주고 답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해답을 찾는 과정을 만들어 봐. 그 과정을 보고 뭘 했어요? 과정을 틀리기 위해서 오답이라는 것을 만들어 봐. 그래서 캔디데이트를 쭉 만들었죠. 그 여러 개 만들었죠. 여러 번 만들어 봐. 그 다음에 중복을 제거해 봐. 그럼 중복이 제거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서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제는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 솔트 해봐. 그 중복이 제거된 것을 플로저블하는 것으로 솔트를 해봐. 레이셔널. 그러면 지가 솔팅을 하겠죠. 그 솔팅도 뭐예요? 여러 번 해봐. 그래 놓고 여러 번 솔팅한 것 중에 가장 경향성을 찾아봐. 3번 정도 솔팅하고, 한 번 할 때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3번 솔팅해서 경향을 해서 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솔트를 최종적으로 다시 해줘. 그래 놓고 맨 위에 4개를 뽑아줘. 그러면 인풋 따라서 결국에는 그 스템에 해당하는 답과 오답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그냥 뭘 뽑아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디스트럭터가 생성되는 것이 explicit합니다. 첫 번째, 그냥 디스트럭터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는 덜 암묵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logical합니다. 단계가 보이잖아. 로직이 보이죠. 세 번째 뭐예요? 각 단계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5번 한다든 6번 한다가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이 돼요. 아,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을 임프루브 할 수 있다고. 아이덴티파이가 된다고. 그쵸?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휴먼 인 더 루프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을 넣는 것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전자동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자동화가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프롬프트를 멀티턴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거고, 이것을 룰 베이스로 프로그래밍 한 거고, 룰 베이스로 한 거는 좋죠. 또 뭐 할 때마다 정확한 게 나오니까 계산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GPT가 하는 거는 계산은 안 되잖아요. 확률론적으로 그냥 높은 거를 뽑아줄 뿐이잖아, 랜덤아이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GPT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도 안 되고 그냥 챗GPT가 했어요.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첫 번째 Pre-Processing Candidate Selector Distractor Ranker. 처음에 문장으로 쫙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만든 것 중에 뽑아가지고 디스트럭트 될 만한 것을 셀렉팅하고, 그쵸? 쪼개가지고 만들고, simplified sentence로 전부 다 만들고, 그 중에서 디스트럭트가 될 만한 것을 일단 뽑고, 셋을 뽑은 다음에 랭킹을 매겨가지고 하이 랭킹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보면 되니까 키 센텐스 해주는 거. 그 속에 이제 리스트를 3개를 만드는데 버트한테도 시키고 워드넷한테도 시키고 온톨로지가 있으면 온톨로지를 가지고도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요. 디스트럭터 리스트를 만들 때 버트한테도 시키고 워드넷 기반으로도 하고 온톨로지 기반으로도 해서 결국은 3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3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semantic similarity를 그래가지고 파이널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뭐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뽑은 거예요. 그럼 좀 더 로버스트해지겠죠. 소스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온톨로지만 해도 뭐예요? 아주 스트럭처드 돼 있는 거와 언스트럭처드 돼 있는 텍스트 자체를 처리하게끔 NLP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지식이 있어. 그것도 돼. 그 다음에 워드넷 기반도 돼. 버트 기반도 돼. 3개가 다 합쳐진 거라고. 그럼 좀 이렇게 훨씬 더 로버스트 해낼 수 있죠. 그렇죠. 로버스트하게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예를 들어 메인 메모리라고 합시다. 메인 메모리라고 하면
센텐스를 쭉 뽑아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요런 단어들을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디스트럭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카파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를 하실 때 스템하고 키를 주잖아요. 턴1에서 스템하고 키를 받으세요. 뭐 이걸 주세요. 그럼 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턴2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유저 1에서 있었던 요 스템하고 키를 가지고 일단 generate sentences where key has occurred. 요런 키가 occurring 하는 센텐스를 쭉 뽑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텍스트를 줄 수도 있고 책을 줄 수도 있고 책 없어도 이렇게 뽑아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뽑고 이거는 얘는 누가 뽑은 거예요? GPT가 만들어낸 거지.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스텝이 이렇게 돈다고. 책을 읽어서 지금 이제 논문을 읽고 있잖아요. 얘네가 한 거. 그 다음에 뽑고 랭킹하고 숫자로는 안 바꾸지만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다른 키워드 또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 리스트가 정리가 되겠죠. 10개, 7개.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단어의 구조로 비슷한 거, 의미적으로 비슷한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랭크를 매기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멀티플 초이스 퀘션을 만들면 됩니다. 하다가 내가 중간에 그만뒀고 프로세스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소스 텍스트가 들어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프리 프로세스를 하고 프리 프로세스 하고 나서 온톨로지랑 버트랑 워드넷이랑 똑같이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키에 해당하는 디스트럭트 세트를 세 세트씩 만드는 거예요. 각 키마다. 그죠? 각 키마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뭐라 알고 최종적으로는 뭐 해요?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랭크를 매겨가지고 다시 세 개를 컴바인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랭크를 매겨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네? 카파 플랫폼에 있는 멀티 스텝을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 그 스샷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잡아가 주지 말라니까. 그거는 공개하지 말고 뭘 공개해야 돼요? 이 라직을 퍼블리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림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라직을 알고리즘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지네릭 알고리즘이잖아. 여러분들이 디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 GPT에다가 요거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요런 이그젬플로 지니어릭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줘라고 하잖아요. 잘 만들어줍니다, GPT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쭉 처음에 이제 디스트럭트 제너레이팅 한 것처럼 그래서 요런 형태로 좀 만들어주면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퍼블리시 하시라고. 시스템 그 스샷 하지 말고 이제. 아시겠죠? 알고리즘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플로우 차트나 알고리즘 형태로 디스크라이브 돼야 돼. 그래서 하면 나오고 리절트 나오고 데이터셋 나오고 114개의 스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뭐냐면 33페이지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각 페이지마다 했고 그러면 1500개의 워드가 인덱스 됐고 온톨로지에서는 온톨로지를 프레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온톨로지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죠? 그 테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GPT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자, 344개의 클래시스가 있고 57 objective가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transform the input text를 simple sentence로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rank 해가지고 sorted 해가지고 그 similarity index 구해가지고 rank하고 sort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rank하고 sort 할 때 코사인이나 semantic similarity score를 가지고 했다. 코사인이 계산될 때는 코사인을 하고 아니면 semantic similarity index를 가지고 rank하고 sort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이제 question이었고 key가 running이었잖아요. 그러면 distract가 ready나 pause 이렇게 나왔는데 source는 BERT에서 나왔고 코사인으로 계산했고 0.89가 돼서 이렇게 나왔다. 요렇게 source하고 similarity를 하는 measure하고 그다음에 score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각 질문마다 나왔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114개의 이제 퀘스천 중에서 92개는 아주 좋은 거, 5개는 적당한 거, 4개는 마지널 아이템이고 뭐 요렇게 지금 정리가 돼서 나왔어요. 여기가 difficulty만 해도 뭐 9개는 most difficult, 5개는 뭐 그냥 어려운 거, 37개는 보통인 거, 뭐 요렇게만 되는 건데 이게 D-인덱스 구해가지고 discrimination index 구해가지고 요렇게 나왔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99은 satisfied discrimination index 이렇게 됐죠. 그럼 114개 중에 그 99개는 satisfied discrimination index 됐고 101개는 satisfied response discrimination 됐고 뭐 difficulty level의 satisfied criteria는 조금 약하죠. 뭐 어렵고 쉽고 뭐 그게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여기가 이제 그래서 뭐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한 90% 정도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PL, 2PL, 3PL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1PL, 2PL로 뭐 discrimination index 구했다 뭐 이 정도로 나왔고 discrimination index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니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게 residual analysis를 하는 fit index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fit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IRT에. 그래서 fit이 잘 되는 게 그냥 뭐 discrimination index 구했다, difficulty index 구했다 그것만으로 IRT 분석을 한 것을 justify해서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IRT를 돌리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끝났습니다. 돌려가지고 인덱스 구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 실제 IRT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fit 또한 잘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fit analysis를 할 만큼 이게 sample size가 많냐고. 지금 이게 컨텍스트가 같은 문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몇백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it을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문항마다 fit을 구할 만큼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IRT 돌렸으니까 좋다면 여기에 맞추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 구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discrimination index를 구해보니까 뭐 poor냐, 뭐 좋냐,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한 거니까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IRT는 model fit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IRT model fit analysis를 해서 fit이 잘 됐다라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discrimination index가 얼마냐, 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컨클루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말로는 이제 그 좀 IRT까지 해서 분석하는 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도메인, 테크니컬한 도메인에서 이것을 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도메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만든 것 자체가 이제 다이젠 자체가 그 세 개의 소스를 다 카운팅한 거죠. 그 워드넷하고 버트하고 그다음에 온톨로지. 특히 온톨로지는 그 unstructured 되어 있는 그 텍스트 데이터나 structured 되어 있는 데이터, 그 knowledge base 같은 거 두 개가 다 카운팅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걸 컴바인 해가지고 디스트랙트를 제너레이팅 해주니까 뭐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치명적인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한 게 사람이 한 것보다 그래서 더 낫냐 안 낫냐 이런 정보는 또 빠져 있어요. 해놓으니까 기계가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 뭐 그 뭐죠?
그 D인덱스까지 discrimination 인덱스까지 해서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뭐 80%나 90% 정도 나온다. 거기서 사실 멈춰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금 치명적으로 리미테이션을 저는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 이게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따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족했었던 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것과 기계가 만든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두 번째는 기계가 만들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 때 더 퀄리티가 어떤 식으로 더 증가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컨트라스트를 잘 보여서 다음번에 우리가 어디서 더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페이퍼 기본 그 스트럭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